안녕하세요. 은평구 지역 자율방재단 온라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 강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어떤 방재 안전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된 게 2006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민간인, 재난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전문가를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강의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국민안전영향협회 사무총장의 어떤 자격으로 또 방재교육 전문가 자격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강의를 시작하는 사기에 앞서서 먼저 소개해드리는 글귀가 있습니다.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만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산 정약용 어르신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으로서 지역 자율방재단을 소개해 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서는 재난관리의 이해, 은평구 지역 자율방재단의 이해, 그다음 경주진 사례, 일본 동경 북구 방재센터, 재난관리 국제표준규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이다라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도 대응을 잘하면 피해로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피해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대응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은 이 앞부분에 있는 예방 활동만이 아니라 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대응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자율방재단의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 줄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예방을 아주 잘하고 점검활동, 안전점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사건, 재난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하지 않는 사건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대응활동을 잘 함으로써 이래 피해로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재난관리는 공공이 주체가 되고 안전관리는 민간이 주체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재난관리를 위한 나비 넥타이 개념도는 원래 네덜란드 건설안전 파트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재난 발생 이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하고 복구한다. 이게 바로 재난관리 4단계 이론입니다. 예방은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으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전교육을 예방활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 발생 이전에 조직을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평가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활동을 대비라고 합니다. 안전교육, 안전훈련도 대표적인 대비활동이 되겠습니다. 대응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재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을 뜻하고요. 복구라는 것은
재난 발생 이전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활동을 복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방 활동으로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안전 점검, 결국 안전 점검이라는 건 육안으로 하든 우리가 어떤 안전 점검 도구를 써서 활용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제 위험성 평가라는 것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험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피해 결과 범위를 줄이는 활동이 예방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로는 예방 활동에서는 우리가 저녁 9시 뉴스에 보면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LPG가 갑자기 가스통이 폭발을 해서 파편이 튀다가 영상을 잠깐 멈춰가지고 소개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폭발이 발생하기 이전에 LPG통하고 가스레인지 사이에 가스 호수선을 한 15m 정도, 20m 정도 연결을 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LPG통을 둔다면 설사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는 피해 결과를 줄이는, 피해를 줄이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예방 활동에 해당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스레인지나 LPG통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덕션 렌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음식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거의 없게 됩니다. 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 물질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활동이 우리가 대표적인 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설사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범위를 줄이거나 피해 범위를 없애는 활동이 대표적인 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재난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난관리론 자체가 재난대비론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재난대비 공통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관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난대비라고 하는 거는 재난대비, 그다음 자원관리, 정보관리, 서포팅 테크놀로지, 지원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재난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대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준비하는 자원관리, 그다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분석하고 처리하는 정보관리, 그다음 최신 첨단 기술을 재난에 활용하는 서포팅 테크놀로지, 이런 지원 기술로 재난관리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현재 재난관리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에 대한 큰 흐름이 개념적인 변화가 바뀌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Preparedness Task라고 하는 이런 태스크 자체가 예방, 보호, 대응, 복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개념만 있고 재난관리에 보호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민보호라는 개념이 이제 앞으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전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 행동으로 연결돼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되는 이런 활동으로 연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 역량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전교육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은평구청이 담당하는 부분들은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자율방재단과 은평구 자율방재단과 협력해서 마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를 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은평구, 지자체 수준이 되고요. 국가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속에서 지역 자율방재단이랑 관련된 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육성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가 자율방재단 안전역량 체계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보관리,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방재단의 이해를 서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된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자율방재단의 핵심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자율방재단은 은평구의 산하 우리 동해 혹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인근의 마을 현장에 다 곳곳에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정보를 은평구 안전총괄과 자치안전과와 협력해서 이제 관련된 재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그 현장에 우리가 초동 대응하는 소방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오기 전까지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재난 규모별로 대응 단계가 법적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소방에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출동 지령을 통해서 현장에서 재난 대응을 하고 소방서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 서울시 소방본부가 출동하는 대응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우리 수습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긴급구조 지휘대, 긴급구조 통제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현장에 대한 사고 대응 지휘 권한은 긴급구조 통제단장한테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서 우리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지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난이랑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이 시군구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재난 대응을 할 때 가장 먼저 자연재난인 경우에 일부를 빼놓고는 119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9가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어떤 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데 지원도 해야 되고요. 주차한 일이 없도록 하고 실제 정확한 재난 장소를 안내해 주는 그런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재난 현장 대응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이런 전문적인 13개 협업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개념들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최초 상황에서 상황 보고 및 전파가 이루어지고 초동 대응,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 언론 대응 순으로 연결이 되고 최후적으로 사후 복구나 수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파 폭염 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주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국민 맞춤형 피해 예측 및 대응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피해 예측이나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붕괴, 화재, 지진 등의 사회재난 사례를 최근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푸젠성 취안저우시에 신지아 호텔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2020년 3월 7일 날 발생했는데 이 호텔이 놀랍게도 코비드19 검역
하는 호텔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붕괴가 돼가지고 29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우리가 수산성에 규모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사망자가 66명,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2018년 9월 6일 동작구 상도동의 서울 그 상도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공립단설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만 2013년 11월 21일 날 라트비아의 리가라는 도시에서 수도 리가에서 막시마 슈퍼마켓 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대원을 포함해가지고 53명의 사망자와 5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2021년 작년이죠. 2021년 6월 26일 날 10여 초 사이로 콘도미니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근교의 서프사이드에서 12층짜리 콘도미니엄이 붕괴한 사고인데요. 이게 결국 9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아주 대형 사고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해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올해 1월 11일 날 광주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에서 신축 공사하던 아파트가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으로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1976년 석유 생산을 개시했던 그 5알파라는 그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런 플랫폼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북해 석유의 10%를 담당하는 석유하고 가스의 10%를 담당하는 여기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167명이 사망했고요. 해상 유전 사고에 있어서 사상 최고의 사고로 기록이 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95년 우리가 6월 29일에 이제 관련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이후 2개월 만이며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8개월 만에 이제 발생한 사고로 우리 국가적인 어떤 그 재난 안전 관리에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백화점 옥상에 위치했던 에어컨 냉각탑이 이제 하중이 더 무거워져 가지고 냉각까지 채우면서 이제 87톤이 돼 가지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붕괴, 화재, 지진으로 인해서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이나 예찰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은평구 자율방재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은평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50만이 가까운 4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나 인구랑 관련된 부분을 골고루 봤을 때 신사이동에 한 10,000명 정도, 증산동에 7,350명 정도의 남자가 있고 이제 고령자랑 관련된 비율도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동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고령자가 적은 2,339명인 수색동이 있고 반면에 진관동 같은 경우나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8,439명, 8,558명에서 취약자가 있는 진관동, 역촌동이 수색동이나 증산동에 비해서는 더 재취약 인구를 대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한 15년, 13년 정도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해가 피해액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보자면 꾸준히 자연재해랑 관련된 게 발생을 하고 주택이 침수가 되고 이재민 발생 현황이 틈틈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재해 규모나 이런 게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노후화돼서 쓰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들을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건축물 중에서 은평구의 노후 건축물이 1293동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자면 아주 상위 그룹, 뭐 종로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북구라든지 이런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하위권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의 노후 건축물을 갖고 있어서 노후 건축물이랑 관련된 부분의 안전관리에 지역자율방재단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랑 관련된 법령,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저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장군수 구청장님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의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챙겨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은평구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에 대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은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에서 크게 4가지의 보상 등급들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등급별로 각 보상 비율이나 장애 보상 비율 이런 부분들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구성은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하고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재단의 활동이나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서 은평구 자율방재협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조례에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은평구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의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우리가 호 1호서부터 8호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생활안전을 실천하고 평시에는 안전위해서 모니터링, 방제,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황 전파, 대응 및 복구 지원, 자원봉사 등 은평구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난안전을 하는 민간 전문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재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재난 상황 전파라든지 구호 활동, 자원 봉사 활동 등을 주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우리 동네 지킴이를 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자율방재단원이 16개 동주민센터에 13개 민간단체를 합해서 전체 29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약 5만 8천여 명이 마을의 재난 극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주요 활동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액션하는 국제재난관리 표준 그런 기본 프레임하고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올해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활동 사업을 실제 수행을 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혹은 개선안을 찾은 다음에 차기 년도 자율방재단 연중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활동 절차로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주요 활동을 우리가 자연재해, 붕괴, 에너지, 학교안전, 교통안전, 산불, 생활안전, 전염병에 이르는 이런 부분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산불이나 이제 화재 같은 사고들을 좀 조심하여야 되는 그런 가을철 이제 방재단 활동 시기가 돌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가 그동안 이제 했던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올 4월 달에 은평 클린데이 방역 활동을 이제 하셨고 5월 달에는 하천고립 대피 훈련을 직접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용 소방대라든지 지역 자율방재단이 이제 주로 앞장이 돼가지고 방역 활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예방 활동들을 이제 주로 하는 모습을 봤고요. 7월 달에는 사랑벌레 방역 활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산책로 인근에 있는 사랑벌레랑 관련된 것들을 방역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고,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가 7월 달에 돼가지고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역자율방재단의 어떤 개념과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경주 지진 사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진 발생 분포도를 보자면 1978년부터 2016년 4월 16일 경주 지진이 발생할 현재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 여기 평안북도, 서해, 청청남도 이렇게 연결되는 빨간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나라 어떤 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어떤 지진이랑 관련된 집안이 이렇게 좀 불연속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오후 7시 44분에 5.1 규모 5.1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가 오후 8시 33분에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후에 여진이 한 달 가까이에 470회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위험 국가가 되고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슈퍼마켓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떨어지고 벽돌이나 계화가 떨어서 자동차가 손실이 나고 주민들은 놀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학교 인근 공원에서 밤새 주민이 대피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9월 12일 지진 피해 상황을 6개 시도에 약 11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보고가 됐고 복구에 145억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피해를 좀 더 많이 입고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9월 10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민간 합동 안전 진단을 하고 중앙 합동 피해 조사단 조사 결과로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 사전경로당 등 이런 부분에 기와 낙하라든지 붙임벽에 일부 균열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경주시 성건동의 보호아파트인데 40년 경과 노후 아파트로서 옥상 난간부에 있는 어떤 기와 탈락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 사례로 보고되는 바 있고요. 경주 불국사에서도 대웅정 지붕의 우측면 내림마루 주변으로 기와가 일부 흐트러지고 탈락 현상이 발생했고 벽체 탈락도 시공상의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옥마을에 기와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벽체가 손상이 있고 오래된 그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붕괴가 발생한 사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건축물이랑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멀리 전남, 울산 등과 이런 데서도 초중등학교 11개교, 금호공대에서도 벽체 균열이나 강당,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전남 문양교의 복도 벽체 균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울산 달천 중에 강당 조명등이 파손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뭐냐면 경주 5.8 규모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반도는 지진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진하면 지진이 뭐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한반도도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하는 위험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지진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랑 관련된 부분들이 보다 강화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5.8 규모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진이랑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방재 교육을 전담하면서도 제대로 심도 있게 접근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서 일본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어디 지진 체험관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아주 오래된 조그마한 일본에 지진 체험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미 나카자토라고 역에 이제 한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미 나카자토라는 곳을 찾아가서 한국말로 이렇게 한자를 읽는다면 상중리 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상중리역에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반경 가까운 곳에 북구 방재센터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게 40년 전에 40억 원, 한국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들여서 지은 건물이고 시설이더라고요. 방재센터가 이렇게 허름해가지고 한 2, 3층 정도의 아주 낮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소개해 주기를 실제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정집에 붕괴가 돼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모습 그대로를 재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에
무언가를 두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겠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진이랑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예방하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험관에 가서 봤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지진 피해 경감 활동들은 한국에 아직 도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은평구청에서 특히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지진 피해 경감 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변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화장실에 변기 모양을 바로 얹히면 이제 변기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간략한 장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지진 피해 예방 활동이나 경감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TV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흔들리더라도 텔레비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고요. 이 흔한 찬장 같은 경우도 지진으로 흔들렸을 때 유리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상자나 박스 혹은 벽체에 있는 이런 옷장 같은 것들을 지붕과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이런 연계 고리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지진하면 우리가 뭐 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간단하게 옷장이라든지 옷 혹은 찬장이라든지 이렇게 그릇을 두는 이런 어떤 찻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정시키는 간략한 장치들이나 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하나하나 옷장 같은 경우든지 책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끈으로 매단다거나 이렇게 고정식, 냉장고 같은 것도 고정을 시켜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진 예방 활동이라고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 경감이랑 관련된 활동들은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요. 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앞장서서 우리 동네는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그런 예방 활동들을 다양하게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서 어떻게 피해 있어라, 그런 거랑 관련된 부분들의 피해 장소라든지 피해 대피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오래된 시스템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난 시에 우리가 생존 반항을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 구성 물품들을 이게 어떤 게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금방 상하지 않고 조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재난 시의 생존 배낭의 구성 물품들이 다 구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사서 집집마다 이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배식대라고 그러나요? 음식이나 이런 걸 나눠주고 잠을 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휴식을 취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치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운동장이나 혹은 대피소에 이제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공급하고 물을 건네받고 잠을 자고 치료를 받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략한 안내들이 실제
지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 종이로 이렇게 모형을 떠서 마치 사람이 많은 것처럼 만들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요. 이제 활동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어떤 교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제서적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위한 방제서적, 중고생을 위한 방제서적 이런 부분들의 책자가 이렇게 두툼하게 마련이 돼서 교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은평구 여성을 위한 방제 책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 가이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거를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구방재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방제 정보들을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앞장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제 이게 아까 400억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집 세 채 정도가 일본 주택 세 채 정도가 지진 체험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축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일본 주택 다다미방이라고 하죠. 그런 게 통째로 흔들리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다미방에서 고베 대지진 체험하는데 진도 7.0 이상 정도 되니까요. 제가 한번 다리를 벗고서 버텨보겠다고 서 있었거든요. 제가 썸톤 정도 되는데 저를 그냥 바로 들어가지고 패대기 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도 규모 7.0 정도 되면 굉장히 그 압력이나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일본 동경 북구방재센터에 있는 지진 체험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재난관리 국제표준지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국제표준지침은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ISO에서 만들어진 그런 국제표준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 표준을 만드는 기구는 ISO TC292라고 Security and Resilience에 관련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고관리라고 하죠.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랑 관련된 내용의 국제표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재난관리랑 관련된 국제표준이 만들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안내를 하는 사례가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재난관리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국제표준 규격은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전 세계의 재난관리 표준과 호환을 하고 규격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ISO 국제표준 규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난관리 사고 대응, 사고 관리랑 관련된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첫 번째는 지휘와 통제예요.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도 지휘와 통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또 다른 축이 있다면 수직은 지휘와 통제가 있다면 수평은 협력과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협력을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과 은평자율방재단이 일체가 돼가지고 관련된 재난 대응 업무를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대응에 필요한 어떤 물적 자원이라든지 정보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것들은 은평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상황 관리라든지 사건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사고 대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고 대비랑 관련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든지 상황 정보 혹은 오퍼레이셔널 인포메이션, 운영 정보랑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시민들의 어떤 단체, 어떤 이런 것들, 이러한 용어들이 ISO TC 2구에서 만들어진 국제표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휘와 통제랑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질 거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준법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준수할 것이고 상황 및 진행의 관찰, 평가 및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 통제 파트에서 충분히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지휘 통제랑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하고 프레임워크나 혹은 구조,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그 결정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건 대응을 위해서 이제 국제 표준에서 요건을 만드는 부분이고 또 법규에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휘와 통제랑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역할과 책임, 그다음에 구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고 대응 등급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휘와 통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관찰과 정보 수집, 처리 및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예측해서 이 재난이 더 확대돼 나가겠다 아니면 곧 끝나겠다라는 상황평가, 그 상황평가에 따른 계획 수립, 의사결정,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의 이행, 그다음에 의견을 수집하거나 통제 대책의 수립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휘 통제 프로세스는 정보 수집하고 상황평가하고 예측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사결정하고 시행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단일 지휘 체계에서의 그림이라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협력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조금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단체가 협력할 때는 조정이랑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지역자율방재단에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Operational Information이라고 운영정보,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상황정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정보랑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인식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운영정보 제공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정보 제공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 처리와 이용, 분석과 생산해서 배포와 통합해가지고 재난 발생 시에 대응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재난 운영 정보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휘 통제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결국은 우리가 대책본부라든지 단장님, 부단장님들, 지휘부에서 이런 것들을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가 재난 시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필요한 현장 정보들에 대한 제공을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관련된 어떤 비용, 경비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계획이나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정보랑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결성에서 이게 변질이 되지 않도록 이 정보가 참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누가 언제 어디서 생산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 사고 대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협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청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읍면동의 동단위의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협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데 앞장서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조정이랑 관련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지역자율방재단이 독단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청의 자치안전과와 협력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방제 활동, 예방 활동들 혹은 대응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 재난관리 표준 규격을 참조해 가지고 어떤 규정도 만들고 관련된 가이드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ISO 22320이라고 하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사고관리, 재난관리에 관련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강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